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죽하면 보수농객을 자처하는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마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뒤집을 수 없다며 승복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일침을 날렸을까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윤석열만 승복하면 된다며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국힘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조 전 편집장은 이재명이 계엄령을 선포했냐며 구차하게 이재명도 끌어들이지 말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살인강도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무죄 석방 판결을 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승복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편집장은 야당과 국민은 피해자라며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하면서 같은 승복을 요구하는 건 정의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은 조 전 편집장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어 대표적인 보수농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도 승복 안 한다는 선언을 최후진술에서 이미 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간첩 사건이 간첩단 사건은 가첩단 사건도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한 강력한 반간첩법을 간첩사건 간첩단에게 간첩단과 간첩사건 간첩행위 국민 여러분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후진술 내내 간첩을 잡아야 된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며 그 간첩이 누구냐? 그 간첩이 민주당이라는 생각이 윤석열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풀려나서 돌아가도 언제라도 계엄을 되풀이할 수 있고 그때처럼 앞으로 계속 싸우겠다는 선언을 한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시당초 이런 자에게 승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싶은데요. 역대 최악의 찌질함과 치졸함,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독재자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렇게 승복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윤석열은 탄핵 심판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리인단은 쏟아지는 언론들의 질의에 헌재 결과가 나와야 승복할지 말지 밝히지 않겠냐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불복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더 말해 뭐할까 싶은 거죠. 윤석열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고 한 차례 입장을 냈을 뿐 이후 여지껏 침묵 중입니다. 당초 한남동 관전을 벗어나 지지자들을 만나거나 담화 등 직접 메시지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예상과 달리 칩거가 길어지고 있는 건데요. 주로 책을 읽거나 관전 내부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윤석열이 헌재 심판 결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윤석열 법률 대리인단 관계자는 헌재 결과가 나와야 승복할지 말지 밝히지 않겠냐며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평가할 대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재 결과에 따라 승복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헌재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갈등과 분열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결과에 따른이라는 조건을 달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 지도부도 이런 우려가 부담된 듯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일각에선 윤석열이 입장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국힘당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파면 결정 이틀 뒤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불복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요. 그 박근혜를 수사에 구속했던 검사가 8년이 지난 지금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냐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오로지 민주당 탓, 이재명 탓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국힘당. 아마도 이 세상 모든 문제가 이재명 탓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토록 무능하고 무지한 정치 집단이 또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반세기를 좀먹어온 친일 군사독재의 잔당들. 세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없었다면 이들은 무슨 핑계를 대고 있을까요? 독재자와 탄핵당한 대통령만을 배출해온 이 정치 무리들은 직권은 고사하고 국정운영 능력조차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정당을 해산시키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만이 이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일 겁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고 상당히 저명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매년 179개국인가 전 국가를 상대로 해서 민주주의 수준을 단계별로 평가하거든요. 자유민주, 선거민주, 선거 독재 체제, 폐쇄된 독재 체제 이렇게 네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례 보고서를 내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게 세계 17위였어요. 이게 프랑스, 미국, 캐나다보다 앞선 유럽 수준이었어요. 이 지수가. 그래서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얘기가 과장이 아니라 실제 이런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아시아에서는 가장 앞섰고 당연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막 추락하기 시작하거든요. 뭐 40위, 50위로 추락하고 뭐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올해는 등급 자체가 떨어졌어요. 네,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단계에서 올해 선거민주주의 단계로 떨어졌습니다. 선거 시스템은 작동하는데 완전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 맨날 자유민주 어쩌고 하는데 객관적 평가는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이 순위는 그래서 당연히 뭐 프랑스, 미국, 캐나다보다 떨어지고 대만, 일본보다 더 떨어져요. 이게 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 이후에 객관적으로 세계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여기다 계엄까지 해버렸으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계 민주주의 지수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서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에 대해서는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멕시코, 뭐 아르헨티나 같은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이고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올해 보고서를 보면 탄핵 촉구 집회 사진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까지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1년 만에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강등됐습니다. 선거민주주의 즉 선거와 참정권, 표현의 자유까지는 보장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해당하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 입법적 통제와 법 앞의 평등이 한국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건데요. 왜 이쪽 팔림은 국민 모두의 몫이어야만 하는 걸까요?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한국을 벨턴스 독재화 국가,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5년 이내에 다시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에 포함시킨 건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었는데요. 과거 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과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등 성평등 침해가 한국 민주주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적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가 언론 검열이라며 미디어를 압박해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한국을 몰도바, 루마니아와 함께 미디어의 편향과 자체 검열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체적인 순위도 추락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에 17위였던 민주주의 종합순위는 올해 41위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정책에 대한 개방성, 야당이나 반대 진영과 논의를 얼마나 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심해 민주주의 지수는 48위로 추락했는데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달라진 거라고는 대통령 하나뿐이었는데요. 그 대통령이 괴물이었던 거죠. 정의의 검사의 탈을 쓴 독재자였던 겁니다.